고객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 정보 등을 유출해 파밍 사기를 당해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호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이 차기 국민은행장에 내정되면서 KB금융그룹을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돈이 한 달 가까이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금요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을 조민규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마감 시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07포인트, 0.2% 내린 1871.4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국내 증시의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개인이 250억 원, 기관이 924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동반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1,308억 원어치를 내던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08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36% 하락했고 은행과 음식료품, 건설업 등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이 2.48% 뛰었고 과학과 기계, 운송장비 업종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기아차, 삼성생명 등이 1% 내외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등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4.07% 상승했고 금호산업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 수주로 인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3억 1,547만 주, 거래대금은 3조 5,4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증시가 이렇게 좀 주춤하는 사이에 연기금들의 주식에 대한 우리 증시에 대한 매수세는 꽤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쇼핑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날에만 735억 원을 순매수한 것을 포함해 최근 사흘 동안 총 3,664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일평균 186억 원을 순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수세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호전 전망, 시장 변동성 완화, 연기금이 주식 보유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향후 연기금이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류용석 현대증권 시장분석팀장은 최근 연기금이 주식 투자가 늘어난 배경 중 한 가지는 경기 전망이라며 연초만 하더라도 정부경제팀과 한국은행의 시각이 달라 서로 많이 다퉜는데 최근 들어 둘 모두 하반기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팀장은 이어 아직까지 쉬는 경제국 리스크, 실적 부담으로 지수가 정체되어 있어 단기적인 측면에서 위험이 있지만 경기 방향성이 좋다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연기금 입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 한 주라도 변동이 있을 때 공시해야 하는 10% 룰이 완화되는 것도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가 힘을 받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 등은 그동안 투자 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개별 기업에 대한 지분 비율을 10% 미만으로 유지해왔는데 공시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주요 종목들의 편입 비중이 늘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3거래일 동안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589억 원어치 사들이며 가장 많이 쓸어 담았습니다. 연기금은 또 현대차를 267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LG화학을 199억 원, 현대모비스를 176억 원, 현대중공업을 153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연기금의 특성상 앞으로 10% 룰에 막혀있던 대형주들이 수급 측면에서 연기금 순매수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면이 우리 증시를 많이 억눌렀는데요. 자, 연기금의 주식 보유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 등이 좀 힘이 돼서 우리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 정보 등을 유출해 파밍 사기를 당해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공인인증서 등의 위변조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었을 뿐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의정부 지법 민사사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 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 역시 접근 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시행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사고가 날 경우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이건호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이 차기 국민은행장에 내정되면서 KB금융그룹을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행장은 금융위원회 고위 인사가 노골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노조가 선임 시 강력한 반대 투쟁을 예고한 인물입니다. 정부 고위관료 출신인 이명록 KB금융회장이 내부 출신 중용으로 노조를 달래면서 이 부행장의 행장 내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명록 회장도 내정 당시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였던 상황이라 이번 인사는 예상 밖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더구나 KB금융부사장으로 선임된 김용수 부사장도 한나라당 부대변인, 17대 총선 출마 등의 정치권 경력을 갖고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돈이 한 달 가까이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한 달 넘게 19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저가 매수성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금투협은 지난 17일 상장 지수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로 65억 원이 유입돼 29거래일째 순유입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173억 원이 이탈해 5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습니다. 머니마켓 펀드에서는 7,291억 원이 이탈해 총 설정액은 82조 776억 원, 순자산은 83조 1,023억 원이 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연방정부의 부채 감축 노력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서서히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8월 강등했던 등급 전망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A 최고 등급을 유지해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했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는 일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디스는 또 미국의 경제성장이 여전히 완만한 편이지만 다른 AAA 등급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경제 자체도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적용되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2015년부터 국도와 지방도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단속 장비는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해왔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 무인 단속 장비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접수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건이 79건으로 작년 동기 156건보다 4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상반기와 달리 주식시장에 정치 테마주 투기 열풍과 같은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테마주가 기승을 부려 불공정 거래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이 상반기 처리한 불공정 거래 건수도 81건으로 작년 동기 134건보다 39.6% 감소했으며 조사 결과 검찰에 고발 통보한 사건은 5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의 64.2%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부정거래가 17건, 시세조정 20건, 미공개 정보 이용 7건, 지분 보고 위반 등이 8건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휘발유를 비롯한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7주째나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기름값까지 올라가지고 더욱더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민병권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 체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세제 개편 과제로 유류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는 오늘 23일 조세연구원을 통해 공청회를 열 계획인데요. 중장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유류세 개편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네. 자, 흔히 유류세라고 이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류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네, 유류세란 휘발유나 경유처럼 주로 석유에서 파생되는 연료에 붙는 7가지의 세금과 준조세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교통세와 개별 소비세인데요. 휘발유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리터당 475원씩, 즉 총 950원이 부과됩니다. 이 두 개 세금만 해도 휘발유 시중 판매 가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 밖에도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약 123원가량에 붙는 주행세가 있고요. 이 밖에도 약 79원씩 붙는 교육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10%의 세율이 붙고요. 만약에 국내로 원유를 수입한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붙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LPG나 부탄 연료라면 판매 부과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름값 낮추기를 할 때 이제 정유사들의 어떤 압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반이 세금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좀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렇다면 7가지 유류세 모두 개편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교통세를 우선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통세의 정확한 명칭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인데요. 이 세금은 2015년 말에 시효를 마칩니다. 따라서 2015년을 전후로 교통세를 이른바 탄소세나 아니면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비공개 용역 보고서를 보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름만 바뀌지 세금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면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살짝 듭니다만. 자, 탄소세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예, 탄소세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연료나 혹은 그런 행위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현재 유류세가 석유류 등에 부과되는데 이보다 한층 더 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인데요. 따라서 철강 산업처럼 제품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기업이라면 세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려면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제조 공법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파이넥스 공법 등을 이미 개발했는데요. 이를 일부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것 말고도 다른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다른 정책 시나리오를 좀 보면요. 이미 교통세를 또 다른 유류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2015년 시효를 마치는 일몰세법인 교통세를 아예 일몰 없이 영구히 연장하는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개편도 어렵다. 그렇게 되면 현행 교통세의 시효를 2015년 이후 3년가량 다시 재연장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다만 이럴 경우에는 교통세를 걷어들이는 세금의 용도만 개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교통세를 징수한 세금의 80%는 도로나 철도 건설 등에 쓰입니다. 따라서 그 비중을 확 줄이고 대신에 환경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지출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앞서 이렇게 되면 세부담이 줄지 말지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유류세 개편은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아닙니다. 다만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 보다 친환경적인 명목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내용이어서요. 사실상 세부담이 늘지는 않고 일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개편을 한다 그래가지고 부담이 좀 줄어드나 해가지고 귀가 솔깃했었는데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긴 하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유류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한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오늘 23일 조세연구원 공청회를 여는데요. 거기서 중장기 조세 개편 정책이 발표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증하는 복지 비용이나 미래의 통일 비용, 환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9.8%인데요. 이를 21%나 22%처럼 20% 초반대로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세 부담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마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비공개 용역 보고서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강화하고 유류세 등 환경에너지세를 탄소세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뭐 다른 방법도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양도세와 상속세 공제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현재 누진세율 체계를 비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중 소득세의 경우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행 세율 체계는 유지하되 근로소득세 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80%로 편차가 돼 있는 것이 근로소득 공제인데요. 이 편차를 줄여서 누진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인세의 경우 지금 3단계 복수세율 체계입니다. 이 복수세율 체계를 간소화해서 2단계나 1단계 세율 체계로 조정하고요.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통폐합해서 단순화해야 한다는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먼저 보면 세율 인상과 면세 범위 축소가 추진되는데요. 특히 금융,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한 면세 범위를 손질해야 된다는 의견이 포함됩니다. 개소세에 대해서는 주류와 담배세율을 올리고 부담금 기여금 형태의 준조세는 조세로 전환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민병권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후임 회장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과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등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서울상의 16명의 부회장을 접촉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달 말 한 사람으로 의견을 모아 추대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 회장은 통상 서울상의 회장이 맞는데 서울상의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추대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대한상의 안팎에서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과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인 추대로 의견이 모아지면 8월 10일쯤 서울상의 의원총회를 하고 20일쯤 대한상의 회의를 해서 대한상의 회장을 최종 선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수사국과 해군에 각각 제품 공급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미국 국방부로부터 보안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당시 보안 소프트웨어인 녹스를 탑재한 갤럭시 S4 등 삼성전자 제품이 국방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FBI와 해군에 공급될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에 녹스가 설치될 예정이라며 제품 주문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이번 계약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미 정부기관에 제품 공급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